196쪽에 이제 신경계 신경계는 들어오세요. 이렇게 뭐 자극이 온다던가 이러면 그런 거를 뇌까지 전달해주고, 뇌에서 뭐 이렇게 팔을 움직여야겠다 뭐 이렇게 되면 신경계를 통해서 팔을 움직여라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해 줘야지 팔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온몸에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나 척수 여기는 중추신경계라고 하고, 이게 뻗어 나와 있는 부분들은 말초신경계라고 하는데, 이게 몸에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책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어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거를 뇌까지 전달해 주는 것도 신경계가 작용하는 거고, 몸을 움직이거나 뭐 이런 것도 신경계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뭐 심장이 뛰게 한다던가 뭐 내장기관이 움직인다던가 뭐 이런 거 다 신경계가 작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전달해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불러. 뉴런은 신경세포를 말하는 거야. 신경세포. 어떤 세포야. 뉴런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신경세포는 이게 빨리빨리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길쭉길쭉해. 뭐 한 1m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척수에 있는 세포 같은 경우에 한 1m 됩니다. 세포 하나가. 그래서 이렇게 좀 길쭉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애들이랑 막 정보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쭉 뻗어나와 있는 축삭돌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뉴런이, 세포가. 가지돌기로는 이게 다른 신경세포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는 얘가 세포니까 생명활동을 해야 돼. 생명활동을. 그래서 신경세포체에는 핵과 세포질이 있는데, 뭐 여러가지 뭐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을 하는 부분이 신경세포체고,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야. 신경세포체랑 가까운 곳에 있고, 자극을 받아들인다. 축삭돌기는 다른 애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뻗어나와 있는 부분.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아니면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해 줍니다. 여기가 축삭돌기, 여기가 가지돌기. 자극은 가지돌기로 들어와서 축삭돌기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안 돼요. 거꾸로 안 되고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신경세포체는 생명활동을 한다. 근데 여기 이상한 것들도 있긴 하죠. 이런 건 고등학교 때 배울 텐데, 이것도 사실 하나의 세포거든요. 슈반세포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감싸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전달이 빨리 일어나게 하려고 뭐 저런 구조가 있어요. 이런 고등학교 때 배우시면 되고. 자, 전달이 와. 이렇게 자극이 요 끄트머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신경 그 가지돌기에 전달을 해줘. 이렇게.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신기한 일이야. 너네가 어떻게든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생각도 하고 막 이러잖아.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 신호 전달이. 알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뉴런의 종류는 감각뉴런, 감각세포인데 감각뉴런, 연합뉴런. 연합뉴런은 다른 뉴런하고 뭐 운동뉴런과 감각뉴런을 연결해주는 건데, 근데 하여튼 연합뉴런은 결국에 중추신경계를 이룹니다. 뇌나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이다. 그다음 운동뉴런은 내가 움직이려면은 그 운동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이고요. 운동뉴런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근육이 움직이라고. 감각뉴런은 감각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으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감각뉴런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럼 연합뉴런에서 뇌나 척수가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극은 어떤 거니까 뭐 어떻게 피해야 된다, 뭐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연합 뉴런, 뇌나 척수를 구성하는 뉴런이다. 운동 뉴런은 연합 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반응기관은 이제 뭐 근육 같은 거, 근육 같은 데로 전달을 해주는 게 운동 뉴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시각 정보가 왔어,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눈으로 왔어. 그러면 이제 시각 세포가 어떤 반응을 하잖아. 그거를 시각 신경이, 그게 감각 뉴런이죠. 뇌까지 전달을 해줘서 아, 이건 어떤 거다, 뭐 공이 날아오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운동 뉴런을 통해서 반응 기관을 움직이죠. 뭐 고개를 피한다던가, 뭐 공을 잡는다던가, 뭐 이런 행동을 하죠. 이게 자극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경로입니다, 이게. 근데 방금 이제 뉴런은 뭐 요렇게 생겼다라고 배웠는데, 근데 감각 뉴런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건 생김새를 좀 아셔야 되는데, 감각 뉴런은 이게 신경세포체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그림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요게 감각 뉴런이구나, 이거 보고 이게 신경세포체야, 얘가. 감각 뉴런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연합 뉴런, 뇌나 척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아, 이거 공을 차는 거네요. 예. 근육을 움직여 가지고, 이건 운동 뉴런이죠, 운동 뉴런. 예. 공을 찬다, 이런 과정이 나타납니다. 감각 뉴런 이렇게 생긴 것 좀 아셔야 되고, 자극은 요 방향으로 가지돌기로 들어와서 축삭돌기로 나가는 거예요. 네. 요 방향으로 갑니다. 뭐 이런 거를 마리집이라고 하긴 해. 하여튼 마리집은 신경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저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자, 학습 내용 체크.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한다, 뉴런. 뉴런에서 자극 받아들이는 부분은 가지돌기예요, 가지돌기. 그 다음에 축삭돌기로 신호가 나갑니다. 무슨 뉴런은 뇌와 척수를 구성한다. 연합 뉴런 말하는 거고, 자극을 판단하여 운동 뉴런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자극의 전달 방향이 감각 뉴런으로 들어와서 연합 뉴런에서 판단해서 운동 뉴런으로 나가요. 이해가시죠? 자, 일단 요거를 아셔야 되고, 몇 문제 풀고 갈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만 일단 1번부터 4번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C가 가지돌기, 여기는 이제 신경세포체라고 하고, 신경세포체는 핵이 있습니다, 핵이. 그리고 생명활동을 한다. 이건 축삭돌기. 그래서 A의 뉴런의 핵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 B고요, 그거는. 핵을 포함하고 있는 거는. B는 뉴런의 생장과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이거 맞아요. 예. 생명활동을 한다. 두 개 골라야 되겠습니다. C는 다른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신경계를 이루는 하나의 세포이다. 이 맞고요. 자극은 CBA 순으로 가야 돼. CBA 순으로. 2번, 4번. 2번, 4번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C고, 네, 그거를 가지돌기라고 한다. 가지돌기 4번.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A는 중추의 명령을 전달한다. 글씨 잘 읽으셔야 되는데 1번 틀렸는데, 중추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는 이제 그 C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로 자극을 전달한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방향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B는 뇌와 척수에서 발견되는 게 맞고요. C는 운동신경을 이루는 뉴런이 맞고,
A와 C를 말초신경이라고 해.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 아무튼 이거를 중추신경이라고 하고 A나 C는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자극의 전달 방향은 가가 맞죠. 이쪽 방향 이렇게 가 요렇게 이게 맞아요. 틀린 거 1번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 비유할 때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잖아요. 여기가 중추신경이고, 그럼 기억은 감각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은은 중추신경이라고 보면 되고요. 디귿은 뭔가 반응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움직이는 건 아니어도 하여튼 반응하는 거니까 운동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네. 앞에 다시 들어가서 자, 198쪽. 신경계, 여기 나오는구나. 먼저 있네. 하여튼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되는데,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를 의미하고 나머지는 말초신경계, 막 이렇게 뻗어 나와 있는 애들.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 이런 거 말초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들어와서 판단을 해서 내보내요. 컴퓨터에서 키보드로 뭘 딱 치면은 그 정보가 들어와서 뭐 기억을 친 거지, 여기에 기억이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 그래서 키보드는 감각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감각뉴런, 요거는 중추신경, CPU는, 그 다음에 이 연결선은 운동신경,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이게 어떤 반응을 한 거지. 모니터는 반응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추신경계를 먼저 보면 뇌랑 척수가 있는데, 정보를 판단하고 반응하는 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척수에 의한 명령도 있어요. 다 대뇌에 의한 명령이 아니라 척수에 의한 명령도 있습니다. 자, 근데 뇌가 이렇게 겉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대뇌랑 소뇌로 구분을 하시는데, 안에 보면은 이렇게 간뇌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 뭐 중간뇌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 이 중간뇌, 여기 이렇게 똑 튀어나온 부분은 이거는 그 뇌교라고 해, 뇌교. 근데 그거 밑에 있는 애가 연수고, 연수도 뇌야. 무슨 뇌라고 안 붙어가지고 뇌가 아닌 줄 아는데 뇌야, 연수라고 하는 뇌야. 그래서 뇌는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 여기까지 뇌야. 연수까지. 연수 밑에는 척수예요. 연수 밑에는. 자, 왜 이렇게 많은데, 대뇌는 여러가지 자극을 해석하고, 이게 뭐 뭔가 보이는 걸 해석하고, 뭐 듣는 걸 해석하고, 이런 거 명령을 내리며 복합적인 정신활동을 담당한다. 뭔가 생각하고 막 이런 거 대뇌가 담당합니다. 근데 소뇌는 근육운동 조절한다.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소뇌가 발달해야지 이 사람이 운동 같은 것도 잘해요. 운동을 잘하는 겁니다. 소뇌가 발달한 사람이 운동 잘하는 거야. 대뇌가 발달한 사람은 뭐 계산 이런 것도 잘하겠지. 근데 아무튼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두면 뇌세포가 많아져요, 진짜로. 대뇌에 어떤 특정 부분에 이렇게 뇌세포가 많아지거든. 그리고 여기가 두껍잖아? 전두엽이 두꺼우면 진짜로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생각하다 보면 뇌세포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그냥 똑똑하다가 진짜 실질적으로 똑똑해지는 거야. 이걸 아셔야 되는데, 깨달으셔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은 뇌세포가 늘어나서 그 뇌로 평생 사는 거야. 20살 이후 한 80살 정도를 이 똑똑한 뇌로 사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잖아? 그럼 뇌세포가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럼 계속 이제 안 똑똑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뭐 이게 공부한다고 뭐 수학을 이걸 하면은 뭐 언제 써먹나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뇌세포를 늘리는 거야. 뇌세포가 늘어납니다, 진짜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대뇌는 정신활동이고요. 소뇌는 어떤 운동 능력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면 소뇌가 발달해. 그 운동 잘해. 자, 간뇌는 여기 요 부분이 간뇌인데, 요 부분이 간뇌야. 이만큼이 간뇌인데, 특히 간뇌 밑에 부분을 시상하부라고 하는데, 아무튼 간뇌가 하는 역할은 체온이나 체액의 농도 조절, 이런 거를 우리가 항상성 유지한다라고 하거든요. 항상성 유지.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게 간뇌. 너무 더우면 땀이 나온다던가 이런 거 간뇌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추우면은 이제 입술이 파래진다던가 그런 거 간뇌가 하는 거야. 그리고 간뇌 밑에 여기 조금이야. 여기 중간뇌. 중간뇌는 여기에 이렇게 눈이 달렸어. 중간뇌 눈이 달렸어요. 원래 눈이 뇌에서부터 분화된 거야. 중간뇌는 안구 운동과 동공 크기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뇌가 살아 있어야지 이 동공 반사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누가 이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의식이 없어. 그럼 의사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깐 다음에 빛을 비춰봐. 그럼 이 사람이 뇌를 안 다쳤으면 동공의 크기가 작아져야 돼요. 근데 뇌를 다쳤잖아. 그럼 그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럼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중간뇌는 아무튼 동공 반사랑 관계가 있다. 그거 밑에 톡 튀어나온 부분은 뇌교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 아무튼 신경이 교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거 밑에가 연수야. 연수는 호흡 운동이나 심장 박동, 소화액 분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활동에 관계 있는 게 연수예요. 연수를 다치면 진짜 죽어요. 그냥 대뇌를 다치면 살을 수도 있어. 대뇌를 다치면 약간 기억상실증 걸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연수를 다치면 진짜 죽는 거야. 심장도 안 뛰고 호흡 운동도 안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 밑에가 척수고, 뇌랑 몸의 각 부분 사이에 자극과 명령이 전달되는 통로이며, 무릎 반사의 중추다라고 써져 있는데, 무릎을 탁 건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 탁 건드리면 이렇게 하는 반사가 있어요. 그거는 대뇌가 명령 내리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척수에서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에 찔리거나 이러면은 아따고 하면서 움츠러들어요. 그런 거는 척수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대뇌에서 아프니까 움츠려라 이렇게 명령 내릴 시간이 없거든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척수에서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대뇌는 이제 좌우 반구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신경이 교차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른쪽 뇌가 다치잖아. 그럼 왼쪽이 마비가 되고 그래. 신경이 교차돼서 그런 것도 있다. 신경이 교차되어 있다. 좌우가. 자, 대뇌는 뇌 대부분 차지하면서 표면에 주름이 많고, 근데 주름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주름이 많잖아. 그럼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세포들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주름이 많은 게. 그래서 판단, 기억, 추리, 언어, 복잡한 정신활동 중추이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느끼고 골격근의 운동을 조절한다. 이게 대뇌. 소뇌는 근육 운동이 정확하게 일어나도록 조절한다. 몸의 자세를 바로잡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중추이다. 간뇌 여러가지 신경과 호르몬 분비로 체액과 체온 조절, 이런 농도 조절 이런 거 간뇌가 하는 겁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 그러면 소변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 간뇌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간뇌가. 중간뇌는 동공 크기 이런 거, 수정체 두께, 안구 운동의 중추다. 안구 운동의 중추는 중간뇌다. 그 다음에 연수도 뇌인데,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과 같이 생명활동의 중추이고, 침이 분비된다던가, 이거는 이제 뭐 먹을 거 먹으면 침이 분비되잖아. 그거 알아서 분비되거든요. 그 연수가 하는 거고, 재채기나 하품 이런 것도 연수가, 지금 좀 공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하품이 나오거든요. 산소가 부족하다 이러면은 그 연수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뇌를 알아봤고, 일단은 척수는
연수 아래쪽에 뻗어 있는데 척추는 뼈를 말하는 거. 척추는 뼈고 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신경을 연수라고 하는 거고, 연수. 그 다음에 뇌랑 말초신경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고 뇌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통로다. 무릎 반사나 뜨거운 것에 닿았을 때의 무의식적인 반사, 이걸 회피반사라고 합니다. 회피반사. 아 뜨거, 아니면 뭐 아 따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회피반사가 일어나는 거는 척수에서 일어나는, 척수에서 빨리 반응해야지 위기 상황을 금방 모면하기 때문에 척수반사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자, 심장박동이랑 관련 있는 거 연수, 운동, 균형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거 손해, 구구단 외운다, 고등 정신활동은 대뇌, 동공 커진다 이런 거는 이제 중간뇌고요. 뭐 땀 분비라던가 뭐 이런 거 간뇌, 체온 조절 이런 거 간뇌. 자, 이런 게 이제 중추신경계고요. 이렇게 엄청 많죠. 말초신경계는 그러니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감각신경은 이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야. 좀 어려운 말로 이게 구심성 신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심성은 이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구심성이라고 해요. 구심성.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들여서 대뇌로 전달해 주는 게 안으로 들어 보내는 거거든요. 구심성이라고 하고, 운동신경은 반응기관이 근육이거든요. 근육의 명령을 전달해 주는 건데, 그럼 대뇌에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원심성이라고 해요. 원심성 신경. 이런 말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감각신경은 구심성 뉴런이고, 운동신경은 원심성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되게 복잡한데, 말초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고, 근데 운동신경은 또 이렇게 나눠요. 또 운동신경에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는데, 체성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근육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뇌가 명령하는 거는 이제 의식적인 반응이에요. 의식적인 반응. 그러니까 대뇌가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체성신경이 골격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고, 자율신경은 대뇌랑 상관이 없어요. 자유롭게. 그거를 이제 그런 신경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신경 안 써도 신경이 있어야지 내가 이제 뭐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심장 안 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뇌가 명령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돼,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자율신경이라고 하고, 근데 자율신경은 또 두 가지로 또 나눠. 엄청 복잡하지? 그러니까 신경이 있는데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이 있고, 말초신경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고, 체성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애들이고, 말초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데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또 나눠요. 엄청 복잡하죠. 근데 교감신경은 뭔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뭔가 위기에 대처하는 거야. 이렇게 긴장 상황이 있어. 뭔가 급박한 상황이 있어요. 뭐 자동차가 갑자기 나한테 돌진한다던가. 그러면은 동공이 커지고 심장박동이 빨리 뛰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들을 행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 게 이제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거고. 근데 부교감신경은 계속 그렇게 살면은 병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쉴 때, 예를 들어서 편안할 때 편안하게 하는 거야. 편안하게 하는 거야. 그런 거는 이제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데, 편안할 때 동공이 약간 축소되어 있고 눈이 좀 흐리멍텅하고 그래요. 네. 눈이 똘망똘망하지는 않아. 사실 편안할 때는. 그때는 소화 같은 거를 잘 시켜야 돼. 밥 먹고 나서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축축 처지고 이러잖아. 예. 그런 거는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서
그렇게 긴장을 타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옆에 보시면 자율신경에 자율신경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갑자기 출현했잖아요. 얘가 놀라는 거죠. 심장박동 촉진하고 호흡운동 촉진하고 소화 효소는 분비가 억제가 돼요. 지금 소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거를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소화는 억제가 돼. 소화 안 된다고 하잖아. 이제 뭐 밥 먹고 막 시험 봐야 된다고 소화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긴장되고 이러면. 소화 운동 억제되고 동공은 확대돼. 뭔가 정보를 많이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동공 확대되고 방광은 확장되는 게 뭐냐면 이게 소변이 안 마렵다라는 거야. 이게 소변을 참는다 뭐 이런 거야. 지금 소변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기차 타고 뭐 버스 타고 한 2-3시간 가야 돼. 그러면은 한 2-3시간 동안 소변 잘 안 마려. 계속 가고 있으면. 진짜로 참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으면 마려운 거고. 근데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은 뭐 한 30분이면 자꾸 왔다 갔다 소변 넣어요. 그쵸?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심장박동 억제하고요. 호흡운동 억제하고 그때 소화를 많이 시키는 거야. 그때 소화를 많이 시키고 이것도 방광이 수축하는 거는 소변을 넣는 거야. 소변이 마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소변을 넣어놔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를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기량작용.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를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기량작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되어 있고 복잡한 정신활동의 중추는 대뇌고요. 대뇌.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는 소뇌. 심장박동, 뭐 호흡운동, 소화운동 조절 중추는 연수입니다. 연수. 자, 말초신경계 중 무엇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자율신경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심장박동이나 호흡운동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체성신경은 내 의지로 뭐 이렇게 팔 들어야 돼 말이야. 이거 체성신경. 대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는 거야. 체성신경. 대뇌에서 명령을 받지 않고 움직이는 거는 자율신경. 요즘 한참 인공지능이 핫하죠. 이 책이 쓰여진 지도 몇 년 됐기 때문에 벌써 이제 뭐 챗 GPT 뭐 이런 게 나오고. 근데 옛날에 하여튼 옛날 영화에 보면은 이제 미래 영화에 보면은 컴퓨터한테 물어보면은 알아서 막 대답하잖아.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똑똑한 대답을 해주는 거지 챗 GPT가. 저런 게 이제 다 로봇에 탑재가 되겠죠 나중에. 챗 GPT 같은 게 이제 로봇에 탑재가 되겠죠. 일단은 신경계를 지금 한 건데, 자, 14번까지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좀 풀고 갈게요. 아까 4번까지 했죠? 5번부터 14번까지. 요번에 자율신경계는 말초신경계에 속하는 거야. 말초신경계에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가 있는 거고,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뉴런이 맞습니다. 뇌에 연결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에 속한다. 뇌는 중추신경계인데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은 말초신경계예요. 말초신경계.
답 2번이고요. 자, 그림 보시면 A는 중추신경계고 요거는 말초신경계야. 그래서 이건 틀렸고, A가 온몸에 분포하는 건 아니고, A는 자극을 통합하고 판단하여 명령 내린다 맞고요. B는 연합뉴런 구성한다 아니고, 시각신경과 후각신경 이런 거는 감각신경인데 감각신경은 말초신경계에 포함이 되는 거죠. 3번, 5번. 자, A가 되뇌인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E가 손해, 요거는 B가 간내야 간내. 요거 밑에 요 부분은 중간내. 그 다음에 요거를 연수라고 하는 거고, 뭐 나중에 배웠지만 여기 간내 밑에 요 뭐 달려있는 거 뭐 하나 있어요. 요런 거를 뇌하수체라고. 뇌하수체. 뇌하수체는 뇌는 아니니까 일단 뭐 그런 거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A는 체온 조절 중추는 간내예요. 간내. 판단, 기억, 고등 정신활동은 대뇌. 동공 크기 조절 중간뇌가 맞고, 몸의 자세 균형 유지하는 거는 소뇌. 체액의 농도 조절 간내야 간내. 체액의 농도 조절 간내예요. 체온 조절도 간내고. 고쳐 놓으시고요. 연수는 심장박동이나 이제 소화운동 이런 거. 그런 겁니다. 자, 운동할 때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연수네, 연수. 연수인데 지금 기호가 D고요, 연수. 침분비 촉진한다. 이거 연수가 하는 거예요, 연수가. 침이 분비되는 거는 연수가 하는 겁니다. 대뇌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주름이 많고요. 뇌의 대부분 차지하고 복잡한 정신활동 중추이다 맞고, 눈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판단한다라도 맞아요. 그러니까 눈 나오면 무조건 중간내 하지 마시고, 눈에서 들어온 자극을 판단하는 거는 되네요. 뭐 동공의 뭐 어떤 운동이나 안구 운동 이런 건 중간내인데, 내장기관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이거는 대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연수가 아니에요. 연수가 뭐 소화 운동 막 하고 있어요. 연수가 알아서. 그게 신기한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은 대뇌만 손상이 있기 때문에 뭐 생명에는 조절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거야. 근데 뭐 호흡기 같은 거 안 끼고 있어도 돼요. 이 사람은 일단 대뇌 문제가 있어도. 근데 이 사람은 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진짜 이제 생명활동이 거의 멈춘 거지, 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 그래서 간은 체온 조절 기능 정상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간내가 살아있잖아. 체온 조절 기능 정상이. 호흡 운동도 일어나. 연수가 멀쩡하잖아. 말을 할 수 없지만 보고 들을 수는 있다. 이거 맞아요. 말하려면은 이제 뭐 아니구나. 들을 수도 없구나. 아니에요. 들을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심장박동 조절 기능 정상이다. 나가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연수가 망가졌기 때문에 동공반사 안 일어납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척수의 구조인데 이게 들어오는 애는 감각 뉴런인 거고 감각신경인 거고요. 왜냐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각신경이고, 이건 나가는 거거든요. 나가는 거 원심성인데 운동신경이 되는 거. 운동신경. 요거는 여기가 척수야. 요거 척수. 요거는 중추신경. 중추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A가 연합뉴런으로 구성된다. 아닙니다. 연합뉴런 구성되는 거는 이제 C 부분이고요. B는 운동신경이다. 운동신경이 맞죠. C는 의식적 반응의 중추가 아니야. 의식적 반응의 중추는 대뇌야, 대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대뇌가 내가 움직여야겠다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척수가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하셔야 되고요.
말초신경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극을 판단하여 명령을 내린다. 아니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된다. 맞고요. 몸의 각 부분과 중추신경 연결한다. 맞습니다. 니은 디귿. 심장 조절의 중추는 연수. 기억의 조절에 따라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여 심장박동이 억제된다. 다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은 자율신경이죠.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 말초신경계에 속하는 거죠. 중추신경계 아니죠.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 이거는요. 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교감신경은 이제 심장박동 촉진, 호흡운동 촉진, 소화운동 억제, 동공 확대 같은 걸 합니다. 옳지 않은 거. 긴장했을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맞죠? 소화운동이 억제가 되니까.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눈으로 들어온 빛의 양이 증가한다. 맞죠? 동공이 확대되니까.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호흡운동이 가빠진다. 아니지.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심장박동 느려진다. 맞아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앞에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극의 전달과 반응. 자, 그래서 이제 그 반응은 이제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가 있는데, 이걸 뭐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하여튼 의식적인 반응은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를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주전자의 물컵을 따른다. 이거는 이제 대뇌가 명령 내리는 거예요. 대뇌가. 그러니까 주전자를 보고 저기 주전자가 있네. 가가지고 이제 대뇌가 그러면 운동신경 움직여가지고 이제 물을 따른다. 육상선수가 신호 듣고 출발한다. 땅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청각신경에서부터 청각세포가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청각신경, 그러니까 뇌까지 온 다음에 달려가야겠다. 운동신경 움직여가지고 반응기관을 움직여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죠. 이런 건 의식적인 반응이고, 근데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대뇌 말고 다른 애들, 척수나 연수나 중간뇌나 이런 명령을 받아서 무의식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목적은 좀 빠르게 대처하는 거야. 빠르게. 무의식적으로 좀 빠르게 대처합니다. 척수 반사는 무릎 반사랑 뜨거운 거 손에 닿았을 때 움츠려드는 거, 이거 회피 반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배변이나 배뇨 이런 거는 척수가 조절해. 척수가 명령 내려서 이제 뭐 소변 놓거나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척수 반사이고, 근데 원래 이제 뜨거움을 못 느끼는 건 아니야. 사실 뜨거운 게 대뇌까지 가는데, 대뇌에서 뜨겁다라고 느끼기도 전에 벌써 손을 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척수에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근데 사실 대뇌까지 또 가긴 가요. 뜨겁다는 거 느끼긴 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빠르게 판단해서, 판단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척수 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연수 반사는 하품이나 이런 거 내가 하품해야지 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고, 재채기나 침분미, 딸꾹질, 구토 이런 거는 연수가 조절하는 거예요. 연수. 그러니까 입이랑 관계된 것들, 이게 다 입이랑 관계되어 있거든요. 입이랑 관계된 것들은 연수가 조절합니다. 자, 중간뇌 반사, 동공 반사는 중간뇌가 조절한다. 요런 거는 이제 무조건 반사라고 해요. 대뇌가 관여하는 게 아니야. 대뇌가 관여하는 거는 의식적 반응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의식적 반응의 중추는 대뇌가 되는 거죠. 대뇌 써주시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뇌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반응은 무조건 반사입니다. 무조건 반사. 그
다음에 무릎 반사 중추는 척수고요. 추 아니야. 추는 그냥 뼈인 거고. 친분비의 중추는 대체기 친분비는 연수. 이게 동공반사죠. 홍채가 수축하고 이완하는 동공반사는 중간내. 중간내가 반응의 중추이다. 102쪽에 자, 초등학교 때는 이런 실험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보고 있다가 그럼 놓으면은 시각 정보가 와가지고 잡아야지 하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평균 한 20cm 떨어진 지점에서 잡았다 이거야.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이것도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애는 20cm, 어떤 애는 막 50cm 막 이거 한참 떨어지고 막 잡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 좀 다르죠 그게 사람마다. 눈을 가리고 이 사람이 떨어뜨리면서 말을 하는 거야. 땅 하고. 그러면 이제 소리로 듣고 떨어진다 잡아야지 하고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30cm 정도 떨어졌을 때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더 빠른 거예요? 시각 정보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행동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왜 20cm만 떨어졌을 때 잡았잖아. 근데 실제로 실험해 보면은 소리를 낼 때 좀 세게 내면은 빠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뭐 소리가 더 빠르다는 의미가 뭐 소리가 하여튼 이 실험 결과로는 시각 정보가 더 빠르다. 시각에 의한 반응이 청각에 의한 반응보다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실험 결과로는. 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1번, 2번. 자, 자를 잡는 반응의 중추는 대뇌다. 이거 맞아. 왜냐면 이제 그 운동 근육을 움직여 가지고 잡은 거야 지금. 뇌에서 명령 내려가지고 자가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반응 속도가 느린 거지. 빨리 못 잡은 거죠. B는 A의 손을 보면서 자가 떨어뜨리는 것을 예측하여 자를 잡는다. 그런 거 아닌데. 그러면 반칙인데 그거는. 반칙이고요. 떨어지는 걸 보고 떨어진다 하고 잡아야 돼. 1과 2에서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관여한다. 맞죠? 청각도 감각신경이고 시각도 감각신경이고요. 그 손의 운동신경이 이제 관여하는 거 맞죠? 척수가 중추인 무조건 반사다. 위 탐구는 대뇌지 대뇌. 대뇌가 중추인 의식적 반응입니다. 의식적 반응. 그 다음에 자극이 전달되는 거리는 청각이 시각보다 짧다. 거리라는 말이 맞나? 거리는 모르겠다. 거리는 귀가 더 짧나? 모르겠고. 시각을 통한 반응과 청각을 통한 반응의 중추는 서로 다르다. 아니고요. 청각을 통한 반응이 시각을 통한 반응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맞죠? 4번이 답입니다. 왜냐면 더 오래 걸렸으니까 떨어지는 게. 자, 그 다음에 203쪽에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 반응 비교하기. 사진 찍는 것 같긴 하고요. 뭐지? 촬영 준비를 한다. 이거를 때리고 손을 든 거구나. 그 다음에 무릎이 되는 거를 본 거네요. A는 다리에 고무망치가 닿는 것을 느끼며 오른팔을 든다. 근데 오른팔을 드는 거는 의식적 반응이고 다리가 이렇게 움찔하는 거는 무조건 반사예요. 척수 반사니까. 그리고 다리는 이제 척수가 중추가 되는 거고 팔 드는 건 대뇌가 중추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다리가 반응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런 말 써있나요? 그런 말은 없네. 시간을 비교한 건 아닌가?
자, 아무튼 요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 3번에? 그건 이제 판단해야 되네. 자, 이거 해보세요. 1번부터. 빠르게 나왔다. 그렇게 되어있구나. 3번에 이렇게 써있는데 빠르게 했다. 그럴 것 같아요. 1, 2번 문제 풀어봅시다. 맞죠? A가 눈을 감는 것은 B가 고무망치 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맞고요. 2에서 B가 고무망치로 치는 자극은 A의 피부를 통해 감지된다. 뭐 그럴 수 있고, 의식적 반응이 무조건 반사보다 빠르게 나타난다는 건 알 수 있다. 그건 아니고 무조건 반사가 더 빠릅니다. 다리를 들리는 반응의 중추는 척수가 맞고요. 팔을 드는 거는 대뇌가 맞습니다. 다리가 들리는 반응의 중추는 밝은 곳에서 동공이 작아지는 중추와 같다. 틀린데, 다리 드는 중추는 척수고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는 중간뇌고, 중추가 다르죠. 자,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경로는 요거 보셔야 되거든. 요거 있죠, 요렇게 생긴 애가 감각뉴런이에요. 얘가 감각뉴런이에요. 옆에 이제 신경세포체가 옆에 볼록 나온 애가 감각뉴런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가는 거야.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그리거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면 얘가 신경세포체고 얘가 축삭돌기여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야. 이렇게 전달. 방향이 이렇게 안 가요.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를 안 갑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잘 보시고 C에서 B에서 A로 가야 돼요. 화살표로 하라고 되어있네. 이렇게 C에서 B에서 A로. 왜냐면 이제 대뇌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대뇌로 바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개념 심화에 잠깐 보시면, 대뇌가 그 부위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 전두엽이 있고, 여기 뭐 말하기랑 관련된 영역이 있고요. 내가 말을 잘 못하잖아? 그러면은 이런 영역이 별로 활성화가 안 된 거야. 선생님도 그렇게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 이렇게 막 더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나는 요런 영역이 잘 발달이 안 된 거지. 그 다음에 피부 감각에 관련된 감각력이 여기인데, 이런 거는 발달돼 있어요, 선생님은. 뭐가 거칠거칠하다,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걸리적거린다. 그럼 금방금방 느끼긴 하거든요. 여기는 일반적인 해석. 여기 시각인식, 후두엽이 시각인식. 막 후두엽이 뭐 이렇게 다쳤다 그러면은 뭔가 보고 있는데도 모를 수 있어요. 시각을 인식을 못하니까. 감각, 경험, 해석, 시각과 청각, 양식에 대한 기억, 뭐 이런 게 측두엽이네.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 전두엽이라고 해서 이쪽 영역이 발달해요. 이쪽 세포가 많아집니다.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하시면 세포 많아져. 게임이나 컴퓨터 중독에 의해서 도파민 양이 증가하네요. 도파민이란 신경전달물질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도파민이 뇌 속에 적정량이 있을 때 만족감을 느끼지만 너무 많아지면 환각이 일어나고 적어지면 우울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가 안 하면은 우울감이 생긴다 이거지. 니코틴, 환각제, 게임과 같은 자극은 뇌 속에 도파민 양에 영향을 주고 자극을 계속 갈망하도록 해서 중독을 일으킨다. 도파민이 적정량 나오면 기분 좋은데, 계속 나오면은 이제 계속 나오다가 떨어지면은 이제 불안해진다 이거죠. 그렇구나. 체성신경은 골격근에 직접 전달되는 거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신경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요런 거 배웁니다. 이거 시험 문제 거의 100% 출제되거든요. 예, 요 내용이 수능에 꼭 나와. 저게 저런 거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시고. 자, 개념 확인 문제 마무리 해볼게요. 15번부터 17번까지 풀고 실력 강화도
4번까지 마저 풀면 되겠네. 자, 15번부터 실력 강화까지. 자, 보자. 예, 재채기를 하는 거는 무조건 반사고, 입이랑 관련된 거는 연수가 이 반응의 중추가 됩니다. 근데 신호를 듣고 출발한다 이런 거는 대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 대뇌. 그 다음에 자, 반응의 중추가 가와 같은 거. 가가 뭐였죠? 가가 연수네. 연수랑 같은 거. 동공이 커지는 거는 중간뇌고요. 신분비는 연수가 맞아요. 하품도 연수가 맞고. 네, 더듬어서 스위치 켠다 이건 대뇌야 대뇌. 왜냐면 더듬는 감각을 느껴가지고 키는 거기 때문에. 네, 손이 가시에 찔렸을 때 움츠리는 건 척수반사예요. 척수반사. 세피반사고. 그 다음에 무릎반사인데, 자, 대뇌가 중추인 의식적인 반응이 아니지. 이거는 네. 척수가 중추인 무조건 반사고요. A는 근육의 신호, 다리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한다. 요 그림을 보셔야 돼. 요거 있죠. 요거 감각신경의 신경세포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야. 다리의 신호를 척수로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방향 아셔야 되거든요. 이거 아니야. 근육으로 신호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요? 예, 이렇게 근육으로 신호 전달하는 것이 무릎 반사 경로는 A, B, C 맞고요. 척수가 중추입니다. 척수는 B가 척수고. 3번이 답이고요. 실력 강화. 자, 달리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뇌가 중추야. A는 귀에 달팽이관에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감각신경인데 청각신경이 되겠죠. 청각신경. 맞고요. B는 대뇌에 있다. 예, 대뇌에 있지. 뭐 그림상에도 대뇌가 있는 거 맞는데, B는 이제 연합뉴런인데 이거 대뇌에 있는 거죠. C의 가지돌기는 근육 쪽으로 뻗어 있다. 가지돌기가 아니라 축삭돌기. 축삭돌기가 근육 쪽으로 뻗어 있는 거예요. 3번. 자, 만약에 A가 손상되면은 뭐 기억이나 뭐 이런 거, 고등 정신활동 이런 게 이상이 생기는 거고, 체온 조절은 간뇌가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틀렸고, 일단 언어 능력 이런 거는 이제 대뇌가 손상이 있을 경우고, 호르몬 분비는 간뇌야. 간뇌가 호르몬으로 그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호르몬 분비를 하거든요. 간뇌고요. 동공이 반사 이상, 그거는 중간뇌지. 중간뇌. 근데 몸의 평형 조절 이상, 이거 소뇌니까 맞죠. 5번 답입니다. 다음에 3번에 눈의 변화의 중추는 중간뇌. 눈의 변화는 중간뇌. 기억에서 눈 속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한다. 아니지, 동공이 축소됐잖아요. 감소해야 되고. 뭐 했냐면, 이제 동굴 밖으로 나와. 그러면 눈이 부셔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 눈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빛의 양이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시각세포. 시각세포, 시각신경 대뇌가 관여한다. 맞네. 뭐 보는 거니까 시각세포, 시각신경 대뇌가 관여한다. 기억 띄우시라고요. 그 다음에 자, 무릎 아래를 이제 이렇게 때리는데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A와 T는 연합뉴런이다. A는 대뇌고 T는 척수고. 맞아요. 연합뉴런. B와 C가 손상되어도 무릎 반사가 일어난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릎 반사는 E에서 D에서 F로 가기 때문에 B나 C나 손상돼도 돼. E가 고장나면 고무망치의 자극을 느낄 수 없다. 이게 맞아. 왜냐면 E가 뭐냐면 이렇게 감각뉴런이야, 감각뉴런. F가 손상되더라도 오식적인 다리 운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내려 이렇게. F가 손상되면 못 움직이는 거지. 명령을 내려도. 4번이 답이네요. 좀 많이 남네. 항상성도 외울 게 많은데. 이거 문제를 좀 풀어볼게. 프린트 해가지고.